안녕하세요. 축구하나 이태현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좀 보러 왔습니다. 신축입니다. 4년 된 물건을 오늘 좀 보실 텐데 아파트인데 좀 낮죠. 저층 아파트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지에 들어와 있는 4층짜리. 근데 지하층도 포함시키다 보니까 공동주택 중에서 이제 아파트의 범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냥 리얼리티죠. 차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자, 이 집의 특징, 내부적인 면에 있어서 뭐 집 내부에 대해서는 안에 들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뒤쪽에 보이는 게 이제 황룡산입니다. 좀 조용한데 단지가 좀 넓었으면 좋겠고 공기가 이렇게 공기가 좀 이제 신선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한테 딱 어울립니다. 이렇게 넓고 노폭 넓고 주차 환경 봐도 노면 주차도 있고 저 필로티 아래 주차도 있고 지금 보이는 요게 한 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2호, 3호 라인 쪽에서는 필로티 주차가 가능하고 1호하고 4호 앞쪽으로는 1열 주차가 가능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노폭이 넓습니다. 전혀 지장 없는. 자, 근데 이 집이 야당역하고 가까워요. 야당역으로 가까운 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잘 보시면 저기 정면에 보일 겁니다. 정면에 보이는 게 요거 분양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저기 지금 오피스텔입니다. 야당역 1번, 2번 출구 쪽에서부터 바로 상업지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위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한연방면 올라오다 보면 보이는 게 이제 저런 오피스텔들인데 오피스텔들이 보이는 이렇게 가면 저기 펜스 쪽으로 해서는 야당역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바로 연결 인도가 있습니다. 차도는 돌아서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또한 바로 옆쪽으로 신설된 김포관상간도로에서부터 동측도로가 연결이 되면서 우측으로는 한연 방면의 푸르지오, 좌측으로는 파주 방면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있는 데가 바로 푸르지오 아파트 옆쪽이다 보니까 동측도로 면에서도 빠르게 나올 수 있고 뒤로 가면 걸어서 야당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과선교 쪽으로 해서 도로 정비가 끝이 나니까 요 앞쪽으로 좀 더 빨리 오갈 수 있고 저기 하얗게 보이는 트라움이라는 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트라움 단지 바로 뒤쪽에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롯데캐슬 4단지, 9단지 보이시죠? 야당역 1번, 2번 축이 가장 붙어있는 아파트. 요 정도 입지에 위치한 준신축입니다. 아파트 등기 나와 있어서 크게 큼직하게 쓸 수 있는 구조는 내부에서 보실 텐데 지하에는 합법적인 개별 창고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꼼꼼하게 영상 한번 디테일하게 보시죠. 자,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묘하게도 제가 오늘 오전에 다음에서 뉴스 검색하다가 나왔던 게 이제 반포에 있는 저층 아파트 사라지는 그 유물 같은 녀석들을 사진으로 잘 보존된 거를 아침에 좀 보면서 되게 좀 흐뭇했었는데 딱 그 느낌의 집을 오늘 여러분들은 좀 보실 겁니다. 밖에서 제가 인트로를 해드린 거 이제 내부를 좀 보시게 되는데 아파트입니다. 이건 아시는 것처럼 공동주택에는 종류가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일반적으로 빌라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연립주택, 아파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하는 경계는 바닥의 평수, 높이에 따라서 이제 공동주택을 분류하는데 여기는 아파트입니다. 땅이 넓고 그 속에 있는 집도 넓습니다. 이게 아파트니까 아파트식으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아파트 45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전용률이 78에서 80% 정도, 실사용 면적이 45평이면 36평 정도 나오는데 36평 정도 나오는 아파트로 환산했을 때 45평 되는 집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보시게 됩니다. 포름 구조로 되어 있고 남양면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구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이제 남양면의 거실을 배경으로 해서 양쪽으로 해서 이제 방들이 펼쳐지는 모습, 안방이 이제 맨 깊숙한. 이게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나 살짝은 감거리는데 일단은 제가 거실부터 주방, 그 다음에 끝자락부터 보고 맨 마지막에 안방 쪽으로 들어갈 테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계속 보도록 하시죠. 느낌이 이렇습니다. 오늘 조금 날씨가 흐린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자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해서 볕이 잘 들어오고 있는 남양면의 집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앞쪽에 동이 있습니다만 동간거리가 넓다 보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막 거부감이 있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건 전혀 거리가 없어요. 자, 뒤에서 바로 이제 저희 주방을 좀 볼까요? 자, 주방의 가장 큰 특징은 요즘 것하고 좀 차이점은 빌트인들이 별로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거실에서도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진 않았고 마찬가지로 어디인가 뭐가 있나라고 눈여겨보신다 그러면 없습니다. 대신에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냉장고 자리를 구분을 지어놨는데 아까 보니까 제가 재보니까 이게 지금 한 2300 정도, 2m 30 정도 나오는데 보통 냉장고 하나가 이렇게 들어간다 치고 김치 냉장고 여기 들어간다 치면 대형 냉동고가 있다 하더라도 바꿔 얘기하면 냉장고 800리터짜리 쪼로로로 연결을 시켜놔도 충분하니까 가전 이미 다 갖고 계시고
얼마 되지 않았다 버릴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멋지게 배열을 해서 이 주방 공간을 활용하시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거실과 마주하는 뒤쪽으로는 이제 황룡산 자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문을 조금만 열어도 여름철 같은 경우 굉장히 시원합니다. 분양 당시에도 저희가 일을 같이 했었으니까 아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단지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좀 나왔습니다. 저는 행운이고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조 주방은 바로 옆으로 붙어 있으면서도 좀 똑같습니다. 여기도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보조 주방도 이제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것들, 조금 오래 혹은 냄새가 나는 것들은 바깥에 다용도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실의 주방 모습. 자, 45평 아파트 뭐 요 정도 되겠죠? 지금 보이는 식탁은 지금 짐을 다 뺀 상태에서 이제 약하게 4인용 정도를 뒀는데 이게 뭐 더 나가서 6인용, 8인용 여기까지 나온다 한다 하들 이 동선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집에 어울리게끔 가구 배치 혹은 갖고 계신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전혀 신경 쓸 거 없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방을 좀 볼 텐데 제가 좀 집에 소개할 게 많다 미리미리 좀 찍어놨습니다. 요 방이 현재 지금 제일 작다고 보여지는 방. 이게 11자, 9자. 요 폭이 11자, 그 다음에 9자. 방이 이게 제일 작습니다. 끝자락으로 해서 침대를 놔두고 책상을 놔두고 농을 놔둔다 치더라도 전혀 거리적거린 공간 없고 바깥쪽으로도 막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혹은 사생활의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끝자락에는 이제 방이 2개가 있고 중간에 이제 공용 욕실은 있습니다. 쭉 가서 보시면 직사각형 구조로 해서 깔끔하고 넓게 빼놨습니다. 관리도 잘 돼 있죠. 준신축 혹은 뭐 이제 구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리 소홀, 집이 좀 이제 지저분하거나 이럴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집주인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지금 촬영하는 저희 옆에도 계십니다. 계속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요 방 남양면으로 같이 연하고 있죠. 조금 전에 제일 작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다 크다고 생각하시면 집을 보시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집들 사이즈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느낌이 어떠십니까? 제가 실상은 아까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끌고 들어올까 좀 했었었는데 망설였던 건데 영상이 담을 게 많아서 안 되겠어요.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현관 쪽으로도 지금 이 신발장들 넉넉하고 이 폭도 좋습니다. 근데 더 개인적으로 좋은 거는 이런 공간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다세대 빌라들 저희가 이제 한 동에 2개씩 들어가는 것들은 이게 너무 좁아요. 계단도 너무 좁고 그런데 어쨌든 뭐 계단에다가 물건 적재하는 게 소방법상은 위반입니다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자전거도 놔두면 놔둬야 되는 너무 작습니다. 근데 이 집 보시는 것처럼 땅도 넓고 넓은 땅 위에 아파트로 등기가 들어와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집이 크고 공간마다 넉넉하게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영상 속에서 좀 잘 표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 담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셨는데, 자, 거기 한번 서볼까요? 이렇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지금 저희 중문에서부터 제가 이제 안방, 그 다음에 또 다른 중간방을 들어간 정도 서 있는데, 이 정도의 부피감 느껴지십니까?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돼야 포름이 각기 방이 다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도 남양면을 연하고 있으니까 지내기에 따뜻하고 떨어졌을 때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전혀 없는 구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인데 지금 나와 있는 애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도식 구조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사생활 침해라든지 좀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이라 하더라도 앞동과의 이격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이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준신축에서는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뒤에 거를 좀 볼 텐데 안방이 주요 포인트 같아요. 이거 살짝 제가 이어붙일 테니까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렇게 안방의 제일 안쪽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 구조가 이렇게 좀 독특합니다. 당연히 이제 베드가 놓인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베드가 놓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끝에는 예전에 분양사무실 끝에는 여기 할 때 이렇게 티테이블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근데 묘한 느낌으로 있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해서 공간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또는 좀 더 많은 짐을 적재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 집 그럴 필요 있을까? 요 옆방 보시면 아마 그럴 생각은 달라지실 거예요. 다만 활용성이 이렇게 짜투리가 작은 공간이 아니라 크게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의 포인트고, 자, 이 집이 준신축이다 보니까 요즘처럼 뭐 드레스룸 그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끝자락에 붙박이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옆쪽으로 해서는 붙박이장의 모습, 그 다음에 다시 또 북향면 쪽이죠. 채광창을 뚫어놔서 이 안쪽으로는 큼직하게 자, 화장대가, 그 다음에 수납 공간들이 양쪽에 지금 이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백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 안쪽으로 양쪽으로 다 비치를 하시고 화장대 공간 쓰시고 이쪽으로 해서도 또 환기창, 그 다음에 안방의 욕실도 안쪽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역시 45평 안방답죠? 이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딘가를 해갖고 이렇게 디귿자 행거를 넣어갖고 이제 이 드레스룸 만들었다 이러는데 4년 전 작품이다 보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만 공간적으로 봤을 때 활용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엄지척 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방을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방은 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드레스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전체가 이렇게 시스템 행거로 좀 차져 있죠. 채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내 짐을 적재하신다고 보면 되겠고, 이게 자녀들이 많아, 식구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빼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빼낸다 치면 아까 안방에 그 포인트들마다 이런 것들은 분해해서 그거에 맞게 재창작 가능하니까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마감을 좀 해볼까요? 내용이 좀 많죠? 밖에서도 제가 단지의 모습을 좀 소개했고 야당역에 관련된 것들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만, 야당역에 가까이에 있으면서 좀 넓은 집, 근데 나는 좀 숲조망이라든지 공기 좋은 곳에, 이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역에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데 산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고, 번잡스러운 것을 좋아하시면서 집에서는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이게 언밸런스인데, 이 언밸런스한 걸 여기에 묘하게 밸런스를 주고 있는 게 이 자연의 3차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 당시에도 굉장히 인기가 좀 있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거 제가 보기엔 운이 좋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운 좋은 거 간직하지 마시고 꼭 현실에서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직관하였습니다.